수채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붓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해 볼 내용은 첫째, 수채화 붓 모양, 둘째, 수채화 붓털 재료, 셋째, 수채화 붓 관리, 이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채화 붓 모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채화 붓 모양은 크게 원형 붓과 평붓의 두 가지로 개별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를 처음 시작할 때 원형붓 몇 자루와 평붓 몇 자루를 사용합니다. 수채화를 계속 그리다 보면 수채화의 특별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모양의 붓을 추가하게 됩니다. 수채화 붓 모양에 대한 설명은 첫째, 원형붓, 둘째, 평붓, 셋째, 기타 붓, 이런 순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수채화 붓 모양 중 원형붓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형붓은 털과 이음새와 손잡이로 만들어집니다. 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붓털 재료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붓의 이음새는 니켈이나 황동으로 만들어서 녹을 방지하고 털 손상을 보호해줍니다. 원형붓의 털은 물감을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가운데 부위를 불뚝하게 만듭니다. 손잡이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나무 손잡이는 페인트 칠이나 라커 칠을 하여 내구성을 높입니다. 원형붓의 크기는 붓자루의 일련 번호로 알려줍니다. 수채화 붓 모양 중 평붓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평붓은 모서리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털이 평평한 형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붓 끝은 날카롭게 직선으로 잘려져 있어서 넓게 칠할 때 유용합니다. 평붓은 넓은 면적으로는 창문이나 출입문 같이 직각으로 붓질할 때 유용합니다. 또한 평붓의 좁은 모서리로는 배, 포스트, 울타리 기둥 같은 가는 직선을 그리는데 유용합니다. 수채화 붓 모양 중 기타 붓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타 붓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헤이크 붓 2. 계란형 원형 붓 3. 쇠붓 4. 목붓 5. 부채붓 6. 끌붓 7. 물붓 등이 있습니다. 이 붓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헤이크 붓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이크 붓은 일반 평붓보다는 크며 납작하고 평평한 나무 자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붓의 용도는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물감칠을 할 때 사용됩니다. 헤이크 붓은 염소털로 만들어져서 매우 부드럽습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계란형 원형 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형 원형 붓은 부드러운 다람쥐 털로 머리가 크고 둥글게 만듭니다. 단비붓과 달리 털이 탄력적이지 않아서 끝이 뾰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에 물기가 많게 칠할 때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같은 곳을 헤이크 붓 대신 사용합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쇠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쇠붓은 가늘고 긴 원형 붓으로서 가는 선을 그리는데 완벽합니다. 나무가지, 풀이나 배의 밧줄같이 가는 선을 그리는데 유용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쇠붓은 합성 수지의 털로 만들어서 물감을 칠한 후 보관력이 뛰어나지만 물 흡수력이 떨어져 잦은 붓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붓은 둥근 원형 붓 끝에 가늘고 긴 꼬리털을 달아 물 흡수력을 높인 붓도 있습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목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붓은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난 자연모로 만듭니다. 끝이 뾰족하고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어서 물감을 넓게 오래 칠할 때 유용합니다. 콜린스키 털로 만든 목붓은 가격이 매우 비싸서 구입하기 벅찹니다. 이음새는 털을 모아서 나무자루에 철사로 감아 만듭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부채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붓은 이음새의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 털을 얇은 부채 모양으로 펼쳐지게 만듭니다. 이 붓은 처음 유화에서 브랜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수채화에서는 나무나 숲의 효과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끌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끌붓은
평붓과 비슷하지만 붓끝이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는 이 붓으로 사인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붓으로 장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 붓을 사용해서 장미꽃잎의 날카로운 부분과 부드럽게 펴지는 부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 붓 기타 붓 중에서 물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붓의 한쪽 끝에는 부축이 달려있고 자루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붓을 사용할 때는 저장 용기 자루를 지그티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다 쓴 후 물감을 닦아낼 때도 자루를 누른 채 휴지에 닦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물이 저장된 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붓은 어반 스케치와 같이 간단히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수채화 붓털 재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채화 붓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 자연모, 둘째,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채화 붓털 재료 중 자연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채화 붓털의 자연모는 다람쥐, 황소, 염소, 담비, 밍크 등의 동물에서 얻어지는데 최고품으로 치는 것은 콜렌스키 담비털을 꼽습니다. 자연모의 장점은 수채화 물감을 붓에 찍었을 때 많은 양의 물감을 붓에 보유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모가 미세한 윤기가 돋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산털은 탄력성이 있어 둥근 모양의 형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연모의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수채화 붓털 재료 중 합성수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수지 붓은 내구성이 좋고 탄력이 좋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순모보다 물감을 덜 함유하기 때문에 이음새에 물감이 덜 끼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순모와 합성수지의 차이를 줄여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우수한 붓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순모와 합성수지 붓을 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번에는 수채화 붓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붓을 물속에 오래 담그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에 붓을 오래 두면 이음새 부분이 느슨해집니다. 2. 물감 속에 붓을 담그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감 속에 붓을 담그어 두면 모세관 현상으로 물감이 이음새 부분으로 스며듭니다. 4. 그림 시작 전에 붓을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합니다. 마른 붓을 사용하면 털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물감을 묻힌 붓은 거꾸로 들지 않도록 합니다. 붓을 거꾸로 들면 이음새로 물감이 스며듭니다. 5. 붓을 종이에 문지를 때는 싼붓이나 폐기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붓을 지나치게 문지르면 붓털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 사용 후 세척할 때 식물성 비누를 사용합니다. 털의 보호를 위해 식물성 비누를 권장합니다. 7. 붓을 말릴 때 눕히거나 손잡이를 걸어둡니다. 붓을 거꾸로 말리면 이음새로 물이 들어가 붓이 손상됩니다. 이상으로 수채화 붓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